이제 그 9회 때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왔는지를 한번 쭉 볼게요. 그럼 그 전에 실천론도 우리 한번 쭉 정리해서 어느 영역이 좀 주로 많이 나왔는지 제목 꼭지만 보면서 한번 그려보죠, 우리.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실천 기술론 1장. 1장.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슨 그 사회복지 실천은 뭐 아트이면서 과학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선생님. 무슨 전문성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가치도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장부터는 실천, 모델을 쭉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정신력도 모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도 있었고, 또 인지행동 모델도 있었고, 그 다음이 과제 중심, 그 다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한 위기 개입, 역량 강화. 요까지가 실천 모델에 있었죠. 요로 난 다음에 이 옆으로 왔을 때는 이제 요런 실천 모델로 개입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체계별로 나누어졌는데 가족부터 나와 있었죠. 그래서 뭐 가족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뭐 가족 이해도 있었고, 가족과 관련된 게 가족 사정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족한테 개입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집단. 그래서 집단은 뭐였죠? 제일 위가? 집단 처음에 나왔던 장이? 집단한테는 이런 실천 기법들이 할 수 있어요. 집단에 해당하는 실천 기법들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 장이 집단의 역동성. 그래서 의사소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의 역동성. 그 다음이 집단도 살아 숨쉰다. 그래서 집단의 발달 단계. 학자별로 다른 게 있었지만 뭐 친밀성이라는 걸로 나눈 것도 있었고, 고든이라는 사람이 5단계로 나누는 거 있었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기록하는 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죠. 이렇게 하면 실천 기술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지를 쭉 보면서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앞부분 해서 우리 한번 어디 나왔는지 한번 찍어 봅시다. 1번 문제는 어디에 넣을까요? 1번 문제는 역량 강화 모델의 기초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중에서 역량 강화 넣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인지적 오류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인지행동. 여기에 넣어야 돼. 인지행동 여기. 그 다음에 가족 모델. 뭐 모델 쪽 나온 거는 여기였죠. 가족 모델. 그리고 이것도 아들이 있고 시어머니 있고 사회구성 접근할 때 하는 부분에 있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가족 개입. 그 다음에 집단 지도자의 지도력 나온 거는 집단 중에서도 집단 역동성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집단의 계획 단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6번. 네, 계획 단계. 그럼 그건 당연히 여기에 집단의 발달 단계에 속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7번은 가족의 사정 도구니까 뭐 가족 사정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38번 같은 경우에 집단의 치료 효과. 우리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집단이란 거는 이런 치료 효과가 있다. 이게 어디에 나왔었죠? 그건 집단의 역동성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해결 중심 모델에 39번은 해결 중심 모델이니까 당연히 가족 개입. 그리고 40번 문제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설명을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 이것도 역동성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1번은 과제 중심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과제 중심 모델. 그리고 42번은요. 42번은 이별한다고 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 43번 모델링은요. 어디 넣을까요? 모델링 나왔던 거. 모델링은
행동주의, 행동기법이니까 여기. 그리고 44번도 가족 개입 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5번에 해당하는 거는 기록 문제를 나옵니다. 기록의 목적. 그 다음에 46번 문제는 집단 성원이 있는데 집단 성원에 A군이 뭐 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기술이니까 당연히 집단의 실천 기법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47번 같은 경우가 가족관계하고 치료에 해당하는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가족의 이해, 가족 체계에 해당하는 내용하고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48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 전체 실천 모델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49번으로 갈게요. 49번. 49번에 해당하는 거는 단위 사례 설계. 이거는 기록에 해당한 뒷부분에 평가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50번은 인지행동? 50번 같은 문제는 정신역동 모델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그러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51번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자조 집단에 해당하는 거니까 집단의 유형 이것도 여기. 그 다음에 그 52번 같은 문제도 각각의 모델의 실천 모델을 다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니까 이거 하나. 그리고 위기 개입 하나 나왔습니다. 53번은 위기 개입. 그리고 54번은 단기 개입에 해당하는 거. 이걸 쭉 비교를 했을 때 단기인지 아닌지 보는 것도 전체를 보는 거니까 여기.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횡적 뭐 이러면 이건 또 가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집단 구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 하면 제가 보기에 발달 단계, 준비 단계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계 만들기 있었잖아요. 아까 그 개입 기법에. 그럼 그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58번 갑니다. 58번. 58번 아까 기억나시죠? 단위 사례 설계하면서 뭐 실질적 유의성, 뭐 이론적 유의성 나왔던 부분도 평가 부분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59번은 사정 도구죠. 뭐의 사정 도구예요? 이거는 집단의 사정 도구. 이건 여기에 속하나? 실천 기법 여기에 속하나? 사정 도구. 그리고 60번 같은 경우에는 가족 조각이니까 가족 조각은 당연히 여기 이렇게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거하고 구애하고 차별성은 이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게 독특한 겁니다. 난이도도 이것 때문에 어렵게 만들었고 예전에는 낱낱개로 많이 나왔거든요. 낱낱개에 해당하는 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요번에는 이 전체를 너가 잘 알고 있는지 비교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죠. 속성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중에서 너 단기가 뭔지 아니?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죠. 또는 어떤 사례가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거를 니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니를 묻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이게 난이도 높이는 게 그리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나왔다는 게 이번 9회의 좀 특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천론보다 얘가 조금 난이도가 더 높았습니다. 실천론보다는. 제가 스스로 풀 때도 실천론보다는 실천기술론 시간이 더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뜻은 좀 어려웠다라는 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가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할 때는 요거 1등. 얘가 1등. 얘만 봐도 6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가족치료. 그래서 가족치료 그때 표로 이렇게 한 장으로 나눠줬던 이것만 알면 이건 다 풀 수 있는 문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걸로 보자면 뭐 실천 전반적인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걸로 보면 요거. 우리가 전반적으로 집단에 대한 이해가 있니 없니를 묻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자면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문제 정도 나온 것까지 하자면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변화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되고 있는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진짜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심리사회 모델. 예전엔 이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 직접으로 하는 게 있고 환경에 대한 개입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발달적 고찰 뭐 이런 거 유형적 고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기법까지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요즘 이게 안 뜨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가. 그리고 이것 중에서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래도 이거. 요 전체 중에서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풀 한 10회부 정도 문제를 보자면 제가 보기엔 요거 요 부분 위기 개입 아니면 요거 이걸 더 치중해서 봐라.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집단의 실천 기법들이 좀 약한 거 나왔습니다. 난이도 낮은 거. 쉽게 문제 보고도 풀 수 있는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친 거하고요. 빨간색으로 박스 친 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고 나머지는 다 실천론에서도 예를 평가나 이런 거 다 실천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심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론서 한번 쭉 봤다. 두 단계 정도 왔으면 이 장을 중심으로 더 보시라는 거예요. 보충을. 구회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구회 같은 문제는 실천 기술론 같은 문제는 지문도 좀 길어지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요즘 수능 수준인 것 같아요. 약간 통합적으로 얘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문제보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우선은 가능하면 저하고 길잡이 문제나 뭐 이거 기출 문제나 문제풀이 하기 전에 당연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문제 풀어보실 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기출 문제를 딱 풀었을 때 한 번은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문제에서. 예를 들면 뭐 한 번 처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느낌이 이거 7, 80% 이상 이거는 완전 내가 아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다음에 볼 때도 볼 필요 없으세요. 그런 거 표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문제풀이에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좀 흔들리면서 풀었는데 재수로 맞았다라는 거는 표시하세요. 뭐 삼각형이나 다른 걸로. 그리고 야 이건 진짜 몰랐다라는 거는 별표나 형광펜을 표시해두고. 그래서 문제별로도 좀 표시를 해서 접근을 해가는 것도 시간 절약적인 측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더운 이 여름에 내가 완전 맞춘 거는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안 틀리니까 그렇게 표시하면서 집중해서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천기술론 9의 문제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나와 있는 1번을 우선 보시면 역량 강화 모델에 해당하는 걸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모델에 입각해서 기초에서 개입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역량 강화하면 딱 역량 강화의 개념을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 짧게 얘기하면 어떤 거였죠? 역량 강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량 강화라는 개념 자체는 수준별로 차원을 3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주로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문제들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역량 강화를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량 강화는 차원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 차원을 3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개인적인 차원의 역량 강화, 두 번째는 대인적인 차원의 역량 강화, 세 번째는 뭐 사회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측면의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역량 강화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접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기 삶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그렇게 보통 그래 예를 들어서